출사학원의 김재건 교수입니다. 자, 도심지 집안 치마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문제죠. 뭐 이 문제를 누가 못 푸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만은 없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도심지의 치마 유형은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된다? 치마 유형에 대한 분류를 해야 되겠죠. 분류를 해서 여기 옆에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연속형이냐 또는 불연속형이냐 해서 연속형과 불연속형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부분이에요? 전반적과 국부적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안 함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불연속형 국부적인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문제점형이다 보니까 문제점 원인 대책하는데 자,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뭐죠? 자, 우리 이제 원인을 보신다면 여러 가지 이제 분류 기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상부 구조물의 원인 또는 하부 구조물의 원인. 이거는 이제 집안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즉 여기 구조물이 있으면 슈퍼 스트럭처가 있고 서브 스트럭처가 있는데 상부 구조물의 구조물 자체의 원인과 하부 구조물의 집안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기준으로 해서 내 구조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기초가 있다고 한다면 내 구조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은 없죠. 예, 상부 구조물의 원인, 하부 구조물의 기초 집안의 원인, 내적의 원인, 외적의 원인이요. 또는 우리 집안 함물처럼 얘기한다면 어떤 부분이에요? 인근에 인근 공사장이 있는 경우 또 없는 경우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주요 원인이 뭐냐 하는 게 가장 큰 거죠. 주요 원인이. 자, 도심지에서 이제 집안 함몰에 대한 치마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우리 보통 이제 몇 가지를 열거를 먼저 해보면 어떤 부분이 있다? 인근 공사장에서 굴착공사 시에 집안 이완에 대한 문제, 이완에 따른 어떤 그 치마를 문제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굴착공사 시에 지하 수위 저하, 지하 수위의 저하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 할 수 있어요? 노후 관거에 대해서 노후 관거에 따른 어떤 함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노후 관거에 따른 어떤 집안 함몰, 노후 관거에 따른 어떤 이제 공동이 생기면서 공동에 의한 어떤 치마, 공동이나 동공이나요, 치마. 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를 유발하느냐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집안 이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에요? 흙막이 굴착을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집안 이완은, 이완 범위는 예를 들어서 뭐 45도로 파괴각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완 범위는 짧지만 그 치마량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수위 저하 같은 경우는 지하수위 저하에 대한 범위가 크기 때문에 치마량은 작지만 이완 범위는 상당히 그 지하수위 저하 범위는 상당히 넓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수위 저하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고 치마량은 작고요. 집안 이완 같은 경우에는 치마량은 크지만 범위는 작아요. 어떤 게 더 피해가 큰가요? 피해로 범위로 본다면은 지하수위 저하가 피해가 크고요. 치마량으로 본다면 집안 이완이 크죠. 그래서 뭐가 크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자면 논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후 관거에 대한 공동에 의한 침하도 상당히 문제를 크게 유발하고 있죠. 도심지에서. 그렇게 따진다면 뭘 강조한다? 관거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 세 가지가 범인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집안 진동에 의한 뭐 액상화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되메우기 불량에 따른 치마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가장 큰 원인을 따진다면은 보통 이제 얘네들을 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무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거는 무엇이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많이 요즘에 이슈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지하수위 저하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지하수위 저하는 예를 들어서 집안 이완에 대한 부분은 벽체 강성을 높여서 많은 공법을 수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들이고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건데 지하수위 저하에 대한 부분은 다른 선진국과는 다르게 우리가 좀 너무 관대한 부분이 있다.
즉 개수식으로 이제 그 공법을 하거나 아무리 차수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수위 저하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하 수위 저하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간과가 된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지하 수위 저하가 가장 큰 문제다. 우리가 이제 간과하기 쉽다. 간과하기 쉬운 어떤 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강화. 자, 수위 저하에 대한 부분은 아예 인정을 안 하거나 원지하 수위의 1m 이하를 인정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거나요.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처럼. 아니면 어떤 부분이 된다? 함양전공법, 즉 우리가 얘기하면 복수공법 있죠. 복수공법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펼쳐야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는 지하수위 저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함양전공법, 복수공법을 해야 되고요. 지하수위 저하에 대한 부분을 더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필 수 있어요. 두 번째, 집안 이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뭐예요? 이완 범위 평가하고요. 이완 범위 내에 대한 어떤 대책 수립이 필요해요. 이완 범위 내에 계측을 조금 더 어떤 세분화하거나 하는 서울시 같은 부분의 어떤 사례가 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대한 답안을 쓰실 때 대책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대책을 열거를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대책을 논리적으로 푸셔야 돼요. 가장 큰 원인은 이거다. 주요 원인은 이거다라고 쓰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기술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췌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단 뭐가 필요하죠? 논리적 근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쓰신 답안 중에 원인이 있다면 가장 큰 주요 원인이 뭐죠? 우리가 또는 간과하기 쉬운 원인이 뭐죠? 간과하기 쉬운 원인이 뭐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즉 가장 중요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 중요한 대책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가 있나요? 요게 답안에 녹아들어 있으면 합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안에 대해서는 가장 큰 원인과 대안을 수립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슈를 떠오르는 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하수위 저하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다른 부분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지하수위 저하가 안 된다. 아니다. 우리가 그 공동, 즉 예를 들면은 하수관거나 이런 관거에 대한 부분이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관거를 집중적으로 어떤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조사 방법도 그렇고요.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원인과 대책이 연관이 돼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동적인 답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나열만 해서 원인은 내적, 외적, 대책은 뭐 기술적, 제도적 이러고 끝난다면 정말 밋밋하고도 기사 같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한다? 가장 큰 원인, 가장 확실한 대책, 그 대책에 대한 근거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게끔 답안을 논리적으로 쓰시고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재관 씨,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죠? 그 대책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논리적 근거는 뭔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면접에서 물어본다고 했죠. 따라서 논리적 근거에 따른 대책 하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이 문제는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 순간부터 뭐예요? 전문가, 기술자가 되는 거죠. 자, 사이다 같은 답안을 쓰지 고구마 같은 답안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답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만 마칠까요?